갑오징어 낚시 진짜 재밌죠? 근데 온갖 유튜브 팁을 다 따라해봐도 조과가 영 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그 혼란스러운 카더라 비법들은 잠시 접어두고 갑오징어 낚시의 진짜 원리를 과학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정보가 넘쳐나죠? 유튜브만 켜도 이채비가 정답이다. 액션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마다 이게 비법이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말이 안 맞고 모순되는 주장들 뿐이에요. 결국 이것저것 다 따라 해봐도 결과는 그대로고 나는 소질이 없나 하는 좌절감만 남는 게 많은 분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논쟁적인 5가지 통념을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볼 겁니다. 애기 색깔부터 시작해서 낚싯대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이 기법까지. 도대체 왜 당신의 노력이 배신당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카더라 통신은 그만하고요. 과학적인 원리와 물리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분석으로 갑오징어 낚시의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통념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추장색이 최고다, 수박색 없으면 낚시 못한다처럼 특정 색깔의 애기가 무슨 마법의 탄환처럼 여겨지는 믿음 말이죠. 아마 다들 특정 색에만 유독 반응이 막 쏟아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색깔 때문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과학적인 팩트 하나 딱 던져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갑오징어는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입니다. 네, 맞아요. 생맹. 우리가 보는 알록달록한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생맹인데 왜 특정에게만 반응이 쏟아지냐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갑오징어에게 중요한 건 무슨 색이 아니라 물의 탁도나 빛의 양, 수심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명암 대비와 밝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오징어 눈에 얼마나 잘 띄느냐,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이 흐린 날에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붉은 계열이나 야공애기가 훨씬 밝게 보여서 갑오징어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거고요. 반대로 물이 맑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골드나 내추럴 계열이 주변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경계심을 낮추는 거죠. 즉, 진짜 고수는 마법의 색을 쫓는 게 아니라 그날의 바다를 읽고 가장 효과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통념으로 넘어가 보죠. 갑오징어 입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다들 갑자기 묵직해졌어, 아니면 뭔가 턱하고 올라탔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 느낌, 과연 갑오징어의 무게일까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갑오징어는 물과 비중이 거의 똑같은 중립부력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서는 사실상 무게가 0,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느끼는 그 묵직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유체 항력, 쉽게 말해 물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갑오징어가 애기를 확 끌어안는 순간 날렵한 유선형이던 채비가 갑자기 넓고 불규칙한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밀어내는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게감이라고 착각하는 감각의 진짜 실체입니다. 한 유명 낚시 유튜버가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봉돌을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순간 봉돌 자체의 무게와 저항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오로지 갑오징어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항력의 변화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도가 극대화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통념. 이건 거의 낚시계의 오랜 신화 같은 거죠. 고수일수록 연질대를 쓴다. 부드러운 낚싯대가 미세한 입질을 더 잘 전달해준다는 믿음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념의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특히 너울이나 파도가 심한 날에는요, 정반대입니다. 단단한 경질대가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걸 신호대 잡음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배가 파도 때문에 위아래로 출렁이는 움직임, 이건 입질 파악을 방해하는 거대한 잡음, 노이즈죠. 이때 경질대의 단단한 몸통 부분은 이 크고 둔한 잡음을 상쇄시키는 똑똑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민하게 설계된 초리대 끝은 오직 갑오징어의 작고 날카로운 입질, 즉 신호, 시그널만을 딱 걸러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연질대는 파도의 잡음과 입질의 신호를 구분 없이 그냥 다 증폭시켜버려요.
하지만 경질 때는 잡음은 걸러내고 신호만 선명하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실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낚시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술, 바로 스테이에 관한 아주 깊은 오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근데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봉돌, 띄워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둘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상황을 위한 두 개의 다른 도구일 뿐이에요. 바다가 잔잔하고 조류가 약할 땐 봉돌을 띄워서 감도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바다가 거칠고 조류가 셀 땐 봉돌을 붙여러 채비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은 어느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를 그냥 액션 주고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의 진짜 목적을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 먼저 화려한 액션으로 멀리 있는 갑오징어의 시선을 확 끕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스테이, 정신없이 움직이던 먹잇감이 갑자기 딱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포식자의 공격 본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거든요. 스테이는 갑오징어에게 자, 지금이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하고 참을 수 없는 기회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기술인 셈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비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원리를 읽을 것인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특정색이 아닌 명암 대비에 집중하고 무게감이 아닌 저항의 변화를 느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낚싯대는 교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필터로 선택하고 봉돌 운용은 바다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를 이해하는 낚시로의 전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낚시 실력은요,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을 막 수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어떤 도구와 기술이 필요한지, 그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변화하는 바다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출조가 기대되네요. 검증되지 않은 팁을 무작정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것처럼 변화하는 바다의 원리를 직접 읽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